도대체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요? 회의실 안 미국 에너지부 산하수소 추진기술연구소의 실무자들이 하나같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 띄워진 건 나사 기준을 초과하는 정밀도 99.999999%, 하루 70만 개 생산, 불량률 0.001% 미만이라는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생산되는 부탄가스 캔의 밸브였습니다. 캠핑용 부탄가스 캔. 그 흔하고 작디 작은 은색 캔 하나가 지금 미국 정부의 핵심 수소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 위기에서 구해낼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이게 말이 될까요? 미국의 기술 전략을 완전히 전환하게 만든 이야기를 지금 실시간 감동에서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작은 부탄가스 캔 하나가 저희 프로젝트를 살릴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스콧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수소 추진기술연구소에서 근무 중이며 현재 차세대 그린 수소차 연료 분사 제어 시스템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 이유는 제 기술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때문입니다. 그 중심엔 믿기 어려운 정도로 정밀한 기술력과 그걸 만든 한국의 한 시골 중소기업이 있었고요. 저는 언제나 기술은 데이터로 말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에 휩쓸릴 때도 저는 늘 수치를 믿었습니다. 그런 제가 감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계기, 그것이 바로 부탄가스 캔 밸브였습니다. 일은 몇 달 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에너지 기술 박람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저희 연구소의 대표로 참석했고 부품 및 정밀 기기 관련 세션 중 하나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수소차용 연료 분사 시스템에서 고압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정밀 밸브 기술을 찾고 있었지만 어느 국가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세션에서 한 발표자가 무대에 올랐고 스크린엔 아주 익숙한 물건이 떴습니다. 캠핑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은색 부탄가스 캔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발표자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 캔 안의 정밀 밸브 기술은 현존 상용 밸브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70만 개 생산, 초당 8개 라인, 불량률은 0.001% 미만, NASA 내압 기준의 130%를 만족시키며 사용 수명은 평균 7만 시간 이상입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너무 정교해서 오히려 믿기지 않았습니다. AI 기반의 품질 검사 공정, 내부 밸브의 소재 안정성 분석, 금속 피로 수명 그래프까지 모든 수치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군용 또는 항공우주 부품보다 더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 프로젝트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당시 제가 맡고 있던 수소 분사 제어 시스템은 연료를 일정한 압력으로 미세하게 분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밸브도 어떤 서양 기술도 수소의 예민한 특성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발표가 끝나자마자 곧장 발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제품은 어디에서 생산되나요? 실제로 이 성능을 구현한 공장은 어디입니까? 부탄가스 캔이라면 캠핑용 소비재 아닌가요? 발표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회사죠. 그는 명함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밀 밸브, 일상의 기술로 세계를 움직인다. 저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기술은 그냥 논문이나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살아있는 기술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미국 본사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본부에는 출장 연장을 요청했고 그 대신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새로 예약했습니다. 보고서나 이메일, 화상 회의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그 기술을 보고 그걸 만든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다는 걸 저는 익산에 도착하자마자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렌터카를 타고 전라북도 익산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과 정겨운 시골 풍경은 제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보아왔던 기술, 국가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풍경 속에 어떻게 세계 최고의 정밀 기술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솔직히 저조차도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GPS가 도착을 알렸을 때 저는 겉으로는 아무 변변찮아 보이지 않는 회색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그 순간 저는 평생 기술자로서 가져온 편견과 오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 안에는 단지 캔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 박정우라는 기술자는 제가 지금껏 기술에서 놓치고 있었던 진짜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장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을 때 처음 느낀 건 조용한 에너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소기업 건물, 소박한 외관과 다소 좁은 주차장, 그리고 정문 위에 걸린 단출한 회사 로고. 저는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정말 NASA 수준을 넘는 기술이 나올 수 있다고? 의문을 안고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 저의 모든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안내해준 직원의 설명을 따라 공장 내부로 들어갔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자동화 라인 위로 빛나는 스테인리스 장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수십 개의 정밀 로봇팔이 사람보다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밸브 조립 구간이었습니다. 부탄과 스캔 하나하나가 마치 예술품처럼 다뤄지고 있었어요. 각 부품은 초정밀 센서를 통과해 조립되고 실시간으로 AI가 오차를 잡아냈습니다. 하나의 캔이 완성되기까지 총 16단계의 검사가 있었고 그 어느 공정보다 눈에 띄게 조용했던 곳, 그 심장부에서 저는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레이첼 박사님이시죠? 낯설지만 단정한 억양의 한국어 영어가 들렸고 그 앞에 박정우라는 이름표를 단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의 기술 책임자, 나이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작업복 차림의 그는 언뜻 보면 그저 성실한 현장 엔지니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가 이 공장의 심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는 저를 조용히 공장 구석의 테스트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긴 저희가 밸브의 최종 정밀도를 점검하는 곳입니다. 그 공간은 마치 기술 수도원 같았습니다. 정막 속에서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고요한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정우 씨는 한 밸브를 들고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고압을 걸고 온도를 조절하고 진동을 가하며 내구성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정밀하고도 신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테스트 도중 밸브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고 아무런 경고음도 없었는데 기계를 멈췄습니다. 조금 이상한데요. 진동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는 밸브의 특정 부위를 0.3mm 조정한 뒤 다시 작동시켰습니다. 결과는 완벽.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센서도 감지 못한 것을. 정우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늘 신호를 보내요. 익숙해지면 들리죠. 말처럼은 아니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기술자의 능력을 넘어선 감각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동작은 마치 오랜 시간 쌓여온 수행 같았고 그 안에는 숙련뿐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그는 저를 구내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소박한 식판 위에 올려진 한국식 아침 식사는 저에겐 낯설었지만 그의 젓가락질과 식사 예절은 너무 자연스러워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래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는 조금 놀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돼서 10살까지는 한국에 있었고 그 후로는 줄곧 시애틀에서 살았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왜? 어떻게 이 작은 공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하지만 정우 씨는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시 밸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주제를 돌렸죠. 그날 오후 저는 공장의 생산 공정 전체를 둘러보며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확하게 빠르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조급함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편견이 이 공장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고민보다 실행을 우선하지만 그 실행은 단 한 번도 정확도를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시계 메커니즘처럼 모든 움직임은 낭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정우 씨의 손끝과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정밀함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며 그리고 그 기술의 진짜 가치는 사람의 손과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요. 익산에서의 두 번째 날, 저는 정우 씨에게 부탁해 직접 테스트 라인을 체험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우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단, 장갑은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여긴 미세한 지문 자국 하나로도 전체 공정이 멈출 수 있거든요. 안전모와 장갑을 착용한 채 저는 밸브의 마지막 조립구역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제가 직접 밸브를 장착해 보도록 했고 엄청난 집중과 감각을 요하는 일이라는 걸 바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5번째 조립을 시도했을 때 갑자기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정우 씨는 놀라지도 않고 조용히 다가와 밸브를 살펴보고는 말했습니다. 여기, 이쪽이 살짝 틀어졌네요. 0.5mm 정도. 이런 식이면 실제 압력이 걸릴 때 밸브가 들뜰 수 있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밸브를 다듬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책으로는 못 배워요. 손끝에서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켄이 말하는 걸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켄이 말한다고? 그 순간 저는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을 말할 때 센서,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림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마치 기계가 감정이라도 가진 존재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비과학적인데 그날 오후 저는 정우 씨의 말에 대한 의심과 혼란을 안고 혼자서 공장 인근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을 펼쳐 지금까지 받은 모든 자료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 공장 외부 미팅을 위해 근처 식당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저희 기존 치아 레진이 갑자기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쪽으로 씹을 수가 없어서 음식이 입 안에 고이고 말았죠. 당황한 저는 얼떨결에 괜찮아요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정우 씨는 곧장 직원에게 다가가 조용히 얘기했고 이내 식당 주인이 나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까운 치과 지금 열려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순간 저는 깊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도와주겠다는 거지? 미국에서는 사생활이 철저하게 존중됩니다. 낯선 타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경우는 드물죠. 특히나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는 도와준다기보다 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이첼 박사님, 여긴 한국이에요. 한국에서는 누군가 곤란해 보이면 돕는 게 예의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제 문화적 기준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결국 정우 씨는 저를 데리고 근처 치과로 향했습니다. 작은 동네 치과였지만 내부는 깔끔했고 직원들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치료는 15분 만에 끝났고 비용도 놀라울 만큼 저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예약만 해도 이틀이 걸렸을 겁니다. 보험 문제, 대기 시간, 과잉 진료, 그 모든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의 동네 병원이 저희 나라의 최고급 클리닉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우 씨는 왜 그렇게까지 남을 도와주려고 하세요? 정우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못 잤을 겁니다. 그게 한국에서 제가 배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정우 씨에게 기술은 단지 기능이나 효율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고 책임이며 공동체와의 연결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 돌아와 보고서를 쓰려다가 한 문장만 적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만든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살아낸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기술자 이전에 인간으로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정우 씨와 함께 공장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4월의 한국 봄바람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멀리서 벚꽃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은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 씨는 말없이 종이컵에 커피를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박사님,
미국 돌아가셔서 꼭 좋은 방향으로 결정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린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 말이 어쩐지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숫자, 보고서, 회의로 가득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공장에서, 이 작은 캔 안에서, 그리고 정우 씨의 손끝에서 저는 제가 평생 쫓아왔던 기술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 국방부 기술전략실에서 기술 브리핑을 맡아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군사 고위 관계자들, 민간 기업 대표들,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모두 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부탄가스 캔입니다. 제가 첫 슬라이드에 그 익산 공장에서 봤던 평범한 은색 캔 이미지를 띄웠을 때 회의실 안은 술렁였습니다. 이 캔에 들어간 밸브는 NASA 기준을 초과하며 하루 70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정밀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단지 숫자와 성능만 따지던 제가 이제는 그 이면의 철학과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한 경제 전략가는 고개를 갸웃하며 질문했습니다. 레이첼 박사, 우리는 이미 중국과의 부품 협력 계약을 논의 중입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규모도 크죠. 한국 기술이 그보다 나은 이유는 뭡니까? 그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확도요? 이미 중국보다 30% 이상 우수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수치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부탄가스 캔 밸브에는 부품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철학이고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고 무엇보다 실패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정신입니다. 미국은 기술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을 살아냅니다. 제 말이 끝났을 때 모두가 말없이 슬라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고위 전략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즉시 한국과의 공동 기술 개발을 공식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공장을 포함한 현장 방문도 검토해주세요. 저는 그 순간 단지 기술 보고서를 넘긴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하나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니 워싱턴의 하늘은 맑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의 봄바람처럼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 씨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우 씨, 곧 미국에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땐 우리 다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요. 잠시 후 정우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때는 라면 말고 진짜 집밥 준비해둘게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여정의 끝은 결국 사람의 따뜻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기술은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완성된다. 그 진리를 알려준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박정우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의 최첨단 수소 프로젝트를 살려낸 건 다름 아닌 바로 한국의 작은 부탄가스 캔 속 정밀 밸브 기술이었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정밀도와 장인 정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손끝,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정우 씨 같은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의 철학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클릭이 한국 기술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작지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감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